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병든 민주주의 소생법. 자, 민주주의는 병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벌써 300년,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병에 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생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를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병들고 있다. 소생을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의 큰 부분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죠? 이제 우리가 고치자, 바꾸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 솔루션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민주주의가 다양성,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고 다양한 인종이나 종교 집단의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우한 적이 없어요. 없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최근에, 그죠?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에서도, 선거를 해서, 그죠? 지역 대표를 뽑았죠. 17개 시도에, 뭐라 그러죠? 시장도 뽑았고, 도지사도 뽑고, 뭐 등등 했는데, 앞으로 민주주의가 병들어 있다. 이거는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다 말이 통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끼고 백신을 맞고 이민을 간다든가 낙태, 총기 규제, 뭐 미국 정치는 분열적인 문제로 그죠. 진보와 보수가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되고 덜 동의한다. 서로 반목한다. 더 많이 반복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민주주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았다. 지난주 시카고 휴머니티즈 페스티벌에서 열린 계몽적인 토론에서 두 사상가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았다. 길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미래가 어둡지 않고 밝게 보이기를 원한다면 사회적인 분열을 해소하는 데 더욱더 열심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망했어요. 민주주의가 망해가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다시가 우리가 회생시키려면, 소생시키려면 분열을 해소해야 됩니다. 분열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그죠? 에부 바텔 박사는 종교 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시카고에 기반을 둔 국제 비영리 단체인 인터페이스 아메리카의 설립자이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죠? 그 페이스는 종교죠. 그죠? 인터페이스. 이 종교가 없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을 그저 연결해주는 이런 인터페이스 아메리카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다. 그는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신앙 고문이었죠. 전 네 권의 책을 저술했다. 가장 최근에 우리는 건설해야 된다. 다양한 민주주의를 위한 현장 노트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등 퇴치 그죠? 그렇게 이런 걸 해야 된다. 프리덤 하우스에서 2021년 세계 자유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는 민주주의 불황 16년 차에 접어들었고 국제적 균형은 독재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은 우리 지금 전쟁도 보고 있어요. 그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예, 무엇이 민주주의를 그토록 허약하게 만들었으며 우리는 왜 일종의 위태로운 전환점에 서 있나. 섬세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 호주, 독일, 일본과 같은 비교적인 부유한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항상 선택된 정부 시스템이며 심각한 위험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뭉크 박사는 민주주의 가치가 퇴색하는 징후를 모두 보았기 때문에 정말 사실인지 걱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고요. 시민사회에 덜 참여하는 사람들 극단이 증가하고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에게 더 개방적인 이런 사회가 오고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브라질의 보소나루라든가 인도의 모디히 그 다음에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아무튼 포퓰리스트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을 하거나 포퓰리스트로 갑니다. 몽크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에는 중산층 및 노동계급 시민의 생활 수준이 침체되고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와 같은 구조적인 이런 이유가 많아서 몽크는
점점 더 갈등이 많아지고, 그죠? 그 갈등이나 아니면은 생각의 차이를 해소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지금 전례 없는 이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성원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종교적, 인종적인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대체로 동질이었습니다. 미국은 조금 더 다양하지만 다양한 시민 그룹을 동등하게 대우한 역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한 그룹은 권력의 영향을 갖고 다른 그룹은 또 권력에서 배제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였습니다. 미국에는 사회 상태에 대한 비관론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뭉크는 다양한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를 이해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 사회 변화를 보고 낙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고치면 이제 민주주의를 소생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시민사회 운동. 파텔은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하는 이런 시민사회, 종교단체 시민사회, 예배당 가는 사람들, 가족의 시간을 보내는 기타 특별한 관심사, 취미그룹, 그죠? 취미그룹으로 뭐 수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반려동물, 요즘에 막 취미그룹이 많아요. 반려동물, 반려식물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식물을 많이 키우는데, 그죠? 몬스테라 키우는 사람, 카랑코에 키우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저처럼 반려로봇 그룹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려로봇, 나도 집에 로봇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해와요. 저희가 곧 반려로봇 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파텔은 시민사회는 다양한 정체성과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목표와 협력관계를 맺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미국 사회의 진정한 천재성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많은 기관과 공간이 있고 활동의 성격이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한데 모아 신뢰와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뭉크는 집단주의는 인간 본성의 일부이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는 증오, 붕괴, 폭력이 아닌 협력과 우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인도를 다양한 민주주의를 번성하고 있지만 힌두교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주기적으로 폭력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폭력이 덜한 마을과 도시에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려는 시민단체가 더 많다. 시민단체가 많은 곳에 갈등이 더 적다라는 거죠.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는 문학 동아리도 있고요, 운동 동아리도 있고요, 자원봉사 동아리도 있고요. 이런 회원들이 각자 많은 곳에는 폭력이 덜하더라. 폭력이 더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단체가 존재는 하지만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자기들끼리만 놀아요. 그래서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에 첫 번째 도시 그룹의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이런 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그룹은 역사 전체에 걸쳐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이제 예외입니다. 바텔은 인류 역사의 규칙은 정체성 커뮤니티가 자신의 정체성 커뮤니티를 위해 이런 기관을 만들고 서비스하고 성장하고 재생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는 다양한 민주주의 장점은 단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관, 유대인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예수의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파텔은 아버지인 인도 무슬람은 카톨릭 사립대학인 노트르담에서 MBA 프로그램을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고요. 이것이 오늘날 파텔이 지금 자기가 거기에서 태어난 이유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비밀 소스이며 나는 그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이제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표현을 위해서 다른 정체성과 연결하고 이해해서 서로 갈등을 구축해야 된다. 이게
시민사회 운동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시민사회, 저런 시민사회,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뭐, 예, 시민사회 운동이 많았습니다. 인구 통계는, 그죠, 이런 통계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조사국에서는 2045년까지 미국이 다수 소수민족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수이든 백인이 소수민족이 된다라고 예측했습니다. 2045년까지. 이게 미국의 인구조사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뭉크나 파스텔은 둘 다 갇혀있는 양극화된 분열적인 이런 정치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동의하지 않는 순간에 미국에 있다. 그렇죠. 지금 진보하고 보수가 더 갈등합니다. 한국도 더 갈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틀렸고 위험하다. 인구 통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구 통계가 아까 이야기했죠. 2045년이 되면 백인들이 소수민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견으로 다른 인구 통계학적인 투표 방식,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단순하다. 예, 백인이 흑인하고 결혼하여 아무튼 이게 종족이 그죠, 다양해진다라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백인만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1960년대에는 카톨릭 신자와 아일랜드계 미국인이 민주당은 핵심이었어요. 오늘날은 공화당원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권자가, 그죠? 유권자가 되었습니다. 공화당이, 그러니까 아일랜드계하고, 옛날에는 카톨릭 신자하고 아일랜드계가 전부 민주당파였는데 요즘에는 공화당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화당을 찍어요.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게 흑인들이죠. 아시아계 미국인, 히스패닉계에 이르기까지 비백인 인구 통계에서 자신의 유권자 점유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궁극적으로 2016년부터 힐러리 클린턴 점유율에 비해 백인 유권자 점유율을 높였기 때문에 승리했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 숫자의 미래의 실행에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를, 그죠, 이제는 이제 굉장히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주 인텔이, 그리고 돈을 많이 받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중간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죠? 아주 대도시에서, 인근 도시로 가서, 거기가 빨간 지역이었거든요. 공화당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돈을 많이 받고, 구글, 애플, 아마존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섞이는 거죠, 이제. 빨간 게 아니고, 빨강, 파랑이 막 섞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중을 들여다보고, 피부색으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고 싶지 않아진다. 그랬는데, 미래는 이제 고쳐집니다. 기술은 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희생시키면서 가장 극단적인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소셜미디어는 갈등을 엄청나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약간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술이 이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그룹 간의 의미 있는 연결을 구축하고 정치적인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지역 솔루션을 가지고 많이 나와야 되고요. 기술, 정보, 지식 민주화는 긍정적인 변화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율이 그때보다, 그죠,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노숙자, 오염,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디지털 기술을 보다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기후 문제 해결해 버리고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노숙자나 오염이나 뭐, 그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민주주의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민주주의를 소생시킬 수 있다. 커뮤니티 지향적 혁신 정신을 병든 정치 시스템을 보완하고 시민들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뭉크는 책에서 역사상 민주주의가 다양성과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고 다양한 인종이나 종교 집단의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한 적은 없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제는 안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이대로 가만히 두면 갈등이 너무 커져서 양쪽 다 망한다, 다 죽는다, 이런 거죠. 빨간 지역, 파란 지역 다 죽는다.
예, 역사상 민주주의가 그죠? 지금까지는 평등하지 않았어요. 공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공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많은 깊은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그죠? 민주주의가 아주 병들어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소생,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장 urgent한, 가장 그저 지금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프로젝트다.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 프로젝트다. 민주주의 격차 해소, 갈등 해소를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병든 민주주의 소생법이라고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어제 그저께 보니까 파란 지역은 쫙 파랗고 빨간 지역이 더 많아졌고 뭐 이렇게 전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죠? 이런 지역이 이제 분홍색으로 바뀌거나 보라색으로 바뀌거나 많이 바뀌는 이런 현상으로 간다라고 미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런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병든 민주주의 소생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부탁해요. 감사합니다.